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수 9월 29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묘안을 하나 짜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좀 제가 취재를 해봐도 그런 판단을 하는 쪽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양희 위원장은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지냈죠. 그때 이준석도 같이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또 윤리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해서 보수 정당 계열에 상당히 애정이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1970년대에과 같이 이 40대 기수론을 제창을 했던 이철성 전 신민당 대표의 딸이기도 하니까, 정치 가문 출신이죠. 그래서 이 정치의 중요성,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하면서 또 유엔에서도 인권 관련 직책을 맡고 했는데,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왔죠. 자, 그런 이양희 위원장이 아마 이 상태로 국민의힘을 그냥 두면은, 혼란이 계속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내리고, 큰, 어떤 승부수를 하나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양희 위원장이 원래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준석을 제명을 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서 어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준석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징계를 했는데, 또 한 사람 징계 심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준석과 같은 날 10월 6일에 같이 동시에 부릅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준석도 그것을 직감을 했겠죠. 이것이 가만히 있어봐. 권성동과 나를 같이 부른다? 그러면은, 양쪽 다 이준석이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지칭을 했던 상징적인 인물, 권성동, 그리고 이준석 본인, 이 둘을 동시에 처단을 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SNS에 좀 섬뜩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썼습니다. 잔인하지만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안 된다. 빨리 뜨거운 것을 만져보게 놔두자.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본 경험이 있을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준석이 SNS에 오늘 올린 글입니다. 잔인하지만 뜨거운 걸 만져보고 아파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방법밖에 없다.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자, 이것을 일단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면은, 윤리위 뿐이 아니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걸로 보면은, 이것은 뜨거운 걸 만져본 경험이 있을 거다. 박근혜 정권 탄핵, 그것과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준석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준석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권성동, 이준석 둘 다 심판대에 올린 이양희 위원장의 원모 심려입니다. 그것을 아마 이준석이 직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원래 이준석을 제명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논의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월 6일 날 일주일 후에 다시 두 사람을 부릅니다. 권성동과 같이 부릅니다. 주목되는 점은 권성동이 왜 징계 대상에 갑자기 올랐을까? 자, 이 문제인데, 이양희 위원장은 그러니까 오늘 12시 어제 자정이 넘어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징계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권은희 또 이렇게 그때 수혜 발언을 했던 김성원 이렇게 다 징계를 했죠.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조치를 했는데, 이양희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절차 개시가 있었다. 다른 절차 개시가 있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권성동입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이준석 당원, 권성동 의원 모두 10월 6일에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자,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이준석이 뭐 잔인하다거나 뭐 뜨거운 것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마 10월 6일 날 본인이 제명되고 동시에 권성동도 징계를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사라지고 본인이 이 윤핵관이 나를 콕 집어서 정치적으로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도 같이 징계를 받으면은 그런 이 논리가 무너지겠죠. 자, 이양희 위원장은 왜 이 서로 앙숙인 이준석과 권성동을 같이 징계를 하려고 할까? 이준석, 권성동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 사람은 당대표, 한 사람은 원내대표 해서 당의 투톱 이렇게 호흡을 맞췄죠. 그런데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로 갑자기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합니다. 그때 권성동이 매끄럽게 처리를 못합니다. 권성동이 원내대표로서 직무대행,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죠. 그리고 그때 바로 비대위로 가자는 빨리 비대위를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권성동이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본인의 뜻을 관철을 시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것을 뭐 우유곡절 끝에 관철을 시키죠. 그래서 본인의 이 정치적 꿈이 있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서 자기 몸집을 불린 뒤에 조기 전당대회를 안 하고 내년 4월까지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6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 다시 당대표로 나간다. 당대표 직무대행 경험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로드맵이 있었죠.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를 고집을 했던 겁니다. 비대위가 아니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노출을 했죠. 고의적으로 노출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직거래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준석 당 내부 총질하는 대표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권성동이 직무대행 체제가 무너지고 그 논란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비대위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죠. 가장 큰 근본적인 책임은 이준석에게 뭐 말할 것도 없이 있지만은 이 사태가 되도록 실책을 계속한 것은 권성동입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도 이준석 다음의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권성동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그러니까 징계 해부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당의 주요 관계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위원총회에서 추가 징계를 촉구를 하고 또 이양희 위원장이 지난 18일이죠.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유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고를 다 했죠. 그런데 권성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어떤 신호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양희 위원장의 복선이 깔렸다. 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일단 권성동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될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 8월 26일 날 당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잠깐 참석을 했었죠. 천안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 금주령 술을 마시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때 뭐 수해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금주령을 깨고 뒤풀이 술자리 술을 겸한 식사 자리를 했죠. 그리고 또 뭐 병에다가 이 숟가락 꽂아서 노래 부르는, 권성동이 노래 부르는 그런 영상까지 다 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고, 그때 권성동은 뭐 기자들과 같이 마셨다, 뭐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큰 논란이 돼서 일부 당원들이 권성동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윤리위에. 그래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번에 어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게 윤리 쪽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 그동안 어떤 금주령을 어겼다고 해서 술 마시지 말라는 데 마셨다고 해서 징계를 받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금주령 어겼기 때문에 징계한다. 실제로는 윤리위에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 이준석이 계속 본인에 대해서 윤핵관이 나를 찍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표적인 윤핵관의 상징인 권성동을 이준석과 나란히 징계 테이블에 올려서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다. 이준석만 제명하거나 하면은 반발이 또 크기 때문에 권성동도 같이 끌어들였다. 이준석 중징계를 위한 제명을 위한 밑밥 깔기 혹은 구색 맞추기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권성동이 억울한 것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성동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분히 이 당에 위해한 행동을 많이 했죠. 윤리규정 첫 번째 장이 징계 대상 인물 중에서 1번이 당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그것만 딱 놓고 보면은 그것을 그 틀에서 해석을 하면은 권성동도 상당히 위해한 행동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최대 제명거리도 될 정도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벌써 삼진 아웃 됐어야 됩니다. 권성동은. 첫 번째는 검수완박, 그때 원내대표로서 그것을 덜컥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엄청난 부담을 지금 지고 있죠. 나중에 철회를 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었고, 이 검수완박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장제원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같은 친윤, 장제원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특히 대통령실, 민주당이 설치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때 전혀 엉뚱한 말을 막 했죠.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내가 7급으로 해달라고 장제원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9급으로 됐다. 9급 같으면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9급, 뭘 준비하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주는, 그런 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이 사적 채용 논란에 기름을 부으면서 뒤집을 하락에도 장제원이 일조를 한,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을 해서 어쨌든 노출을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됐든지 간에 그 결과로 상당히 국민의힘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징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구색을 맞춘다 이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 쪽에 이준석 리스크도 있지만 이른바 윤핵관 리스크도 있습니다. 윤핵관 리스크도 있는데 그중에서 장제원은 이선 후퇴 선언을 사실상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하고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권성동은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를 내놨지만 지금 다시 다음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준석의 반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색 맞추기 차원을 넘어서 이준석 리스크와 함께 장제원 리스크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양희 위원장이 10월 14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일주일 앞에 10월 6일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불렀다. 징계하겠다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아마 이양희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총대를 메고 이 두 개의 윤석열 정권 리스크를 제거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추가 징계되면 제명이 확실하고 장제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을 같이 처벌을 하는 분란을 일으킨 양쪽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 만약에 본인이 제명이 돼서 다시 법원에 제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명분이 약해지죠. 권성동도 같이 징계를 하면은 그리고 법원에 그것을 내더라도 내가 윤핵관으로부터 뇌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권성동도 같이 징계를 하면은 그런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의 국민의힘의 골칫거리인 소위 윤핵관을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소동을 피우고 있는 이준석도 같이 정리하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